얘가 데이트되는 시간이 길어졌지. 한번 오랫동안 녹화가 저장되니까 나왔네요. 이어서 가자면 그 네트워킹 파티를 갔는데 거기서 그걸 나눠줬어. 동구밭? 동구밭이라는 브랜드. 궁금하다. 동구밭이라는 브랜드. 알아? 알아? 동구밭 브랜드인데 그게 리사이클? 이제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비누, 뭐 칫솔, 뭐 그런 거 만드는데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사실은 나는 나만의 음모론이라 생각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게 그 뭐냐 그 뭐지 사회복지원이라고 하나? 그 뭐냐 사회 소약자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약자겠지. 야 이거 야 이거는 왜 이렇게 끊기냐? 이거 왜 이렇게 끊기냐 니네가? 들려요. 잘 들리고 있는 거 맞니? 들려요. 아 그래 내가 니네들의 말이 안 들린다.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궁금하다. 막 샴푸바, 바디바 이런 거 팔고 수세미 팔고 제 부채 칫솔 이런 거. 나 부채 치 안 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얘기해봐. 끊겨? 지금 끊겨? 이제 진짜 됐어. 와이파이 다들 얼마나 주고 계시죠? 보세요? 해야겠다. 여보세요? 잠깐 쉬어도 돼요? 이러면 아, 깜짝 놀랐어. 진짜. 들려? 잘 들려 이제? 목소리가 안 나. 잘생겼네. 잠깐 쉬어도 돼요? 뭘 쉬어? 그냥 가. 이제 말이 안 들려. 들릴 것 같아요. 야 이제 좀 낫냐? 넌 들려? 이제 들려. 오케이. 그래서 이 동구밭이 이 슬로건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드는 그거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는 파헤쳐 보면 과연 난 이거를 안 거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만의 음모론인데 이런 것들을 거는 것 자체가 약간 저기 카오스페라시 뭐 시스페라시처럼 나는 성향이 그런가 봐. 약간 과연 뭐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내세운 거지 않을까? 난 이게 그렇게 좋진 않거든. 그냥 이것들을 안 내세워야지 나는 오케이인데 그냥 친환경 소재다 하면 좋겠는데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당연히 그게 뭐 모토가 될 수 있겠지만 약간 거시기야 하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게 저기 뭐냐 재영이가 잘 알겠지만 나도 재영이 통해서 들었는데 저기 뭐냐 러쉬? 그냥 러쉬 자체가 나는 그냥 이뻤어 디자인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이뻐가지고 그냥 그건 줄 알았는데 재영이 통해서 그 회사의 그 뭐냐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철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듣고 되게 신기하다 이거였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무지해서 벌어진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동구밭은 완전히 그거를 슬로건을 내세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거식이 생겼던 게 인식이 생겼던 게 사실은 내가 저기 뭐냐 안티카라는 저기 뭐냐 장애인 협회가 있어.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협회야. 근데 거기서도 시위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대표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야. 비장애인인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거든. 다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 노동 착취를 한 거지 사실은. 어. 그래서 시위도 하고 뭐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동구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동구밭처럼 뭔가 제품도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사실은. 어. 근데 그것들은 뭐 이제 그 노동 착취당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시위도 벌였는데 돈을 다 막은 거지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인식이 나는 뭔가 이런 사업들은 뭔가 제품을 내걸고 하는 사업들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 약간 인식이 저거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수현이 방금 뭐라 했어? 안 들려. 아이씨. 보여주기식이다. 맞아. 그런 것처럼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성현이 뭐라고? 아씨 이거 왜 이렇게 끊겨? 성현이 뭐라고?
아기 코알라. 아기 코알라. 아기 코알라. 아, 아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의 인식을 공유하고 싶은 거지.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가져라 이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어, 어.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2차 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베이스가 되고 될 거예요. 연극을 베이스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저걸 할 건지 다큐멘터리라는 걸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저걸 연극을 할 건지. 그게 먼저일 거야. 전자일 것 같아. 전자. 혼자만 몰랐어. 연극. 연극이 베이스다. 그래서 저기 뭐냐 오늘 제가 갖고 오는 오늘의 용기 그 방식일 것 같아. 이미 찍어놓은 촬영분을 가지고 우리의 후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 뭐 수연이 뭐라고? 아이 뭐 안 들려 이거. 아이씨. 오늘의 연기 아니라 보통의 용기다. 오늘의 용기라고 진짜 실제 책도 있어. 오, 일본책에 심지어 칠판에 오늘의 용기가 있다고? 책이 있어. 네, 어쨌든 책이 있다. 그래서 뭔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이야기를 연극을 할 텐데 갖고 있는 인식이 그 캐릭터들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지 않을까 싶어. 좀 뭔가 시스템에 대해서 음모론을 가지고 과연? 이라는 음모론을 가지고 시작한 창작자들이고 기후위기 환경에서 창작자들 그 부분이 카오스피라시와 시스템에서 만드는 감독이자 출연자하고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어. 이 인식을 여러분들 가지라는 거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기후 위기 그러니까 뭐 별거 알수 있는데 기후 위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 범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일부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지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거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무슨 지금 하는 것처럼 뭐 대나무로 뭐 하기, 뭐 쓰레기 줄이기, 뭐 텀블러 쓰기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뭐 먹는 것들이라든지 아예 환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상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이고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들까지도 결국에 아우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확장된 느낌, 더 확장된 느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기 뭐냐 나도 뭔가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나는 보면서 더 전략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그거 하나가 되게 모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유튜브 영상은 시작점이지만 모순일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걸 언제 내가 딱 번뜩 이건 전략으로 내가 공략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든 게 하영이 거 보면서요. 하영이 거 저거 뭐냐 친구하고 나왔던 거, 그거 술 먹고 간 거. 왜냐면 제가 술을 먹었지만 이렇게 해버렸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배달 시켰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하나 공연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연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어떻게 그때는 우리가 저기 성현이는 없었지만 우리 공연 보고 나서 이거 자체가 뭐 사리사욕이다 막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대로 가고 있는 전략인 것 같은 거야 사실. 그게 번뜩 떠올랐어 그 아이디어가. 그리고 되게 뭔가 어떻게든 동영상을 찍으려는 여러분들의 그런 나오는 모습들이 너무 좀 재밌었고 억지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산성비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사실은 의미 없는 것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밌었어. 그래서 나는 재영이 저 새끼가 나는 컨셉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컨셉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걔는 무슨 이미 캐릭터가 나왔어. 캐릭터가 나왔어. 그래서 원래 본인의 성격이거든. 나는 아니까 본인의 성격인데 이미 캐릭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그랬지. 그러면서 좀 뭔가 다음 방향성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동구바처럼 뭔가 나처럼 이렇게 인식을 가져라 이건 아니고 이런 캐릭터들로 갈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뭔가 사회 불만자가 아니라
하나씩 음모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음모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뭐냐 이제는 그렇게 좀 나아가고 싶어. 사실은 뭔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재영이가 안 올려서 좀 개짜증 났었거든 사실은. 그래서 캐릭터는 나왔지만 아니 저거는 좀 단합이 안 되네 이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1인 1 동영상이 약간 좀 힘들잖아.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정하고 가면 어떨까 싶은 게 뭐냐면 저거 당신이 혹하는 사이 있잖아. 알아? 하는 사이요? 어, 그게 음모론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음모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1인 1 동영상보다 저기 뭐냐 울리고 싶은 날 계속 울려도 될 것 같아. 모순적인 거니까. 왜냐면 모순적인 모습이야. 그거 미디어 매스컴 자체가 모순적인 모습이잖아 사실은. 그게 난 재밌지. 그게 재밌고. 그래서 올리는 사람은 뭐 가용한 범위에 1인 1동상이 아니라 가용한 범위에 그냥 각자 카메라에 친숙하는 방법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거는 첫 번째 그냥 방식 가지고 카메라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자기 찍고 뭐 하고 그거는 카메라 친숙하는 방식으로서 기후환경 실천하고 뭐 하고는 계속 가는 건 가고 근데 그거를 뭔가 무조건 우리의 그 뭐냐 규칙이다 이제 사라지고 그거는 계속 가주고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칙은 그건 것 같아. 각자 그 캐릭터의 방해성처럼 각자 하나의 인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뭐 음모론들을 하나씩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들을 시간 날 때 좀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주 6월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잖아.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는 거에서 그 다음사 방식처럼 각자 갖고 있는 음모론들을 주제들을 꺼내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을 좀 담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만나서 저기 뭐냐 촬영을 하려고 해. 촬영을 하려고. 그래서 각자 예를 들면 방식은 내가 좀 정할 거야. 예를 들면 뭐 재영이가 뭐 예를 들면 뭐 매스컴에 대한 시스템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음모론. 그거는 뭔가 매스컴을 띄기 위한 뭐 이슈화를 위한 그거 다 페이크다 이런 식으로 뭐 음모론을 갖고 왔어 재영이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들을 전체적 풀샷도 찍고 각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인터뷰를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 근데 이것들은 확실하게 공연을 쓰는 거지. 공연에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찍었던 것들은 카메라에 친숙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공연에 쓸 거고 뭔가 전략이 딱 든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에 방식은 확실하게. 각자 가져야 하는 음모는 환경이나 기후 환경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상관없어요.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 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내가 민구 작가랑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실 저번에 상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기후환경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 인간에 관한 음모론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에 관한 음모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지금 좀 귀중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귀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챕터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에 관한 음모론들을 좀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안 왔으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제가 너무 죄송했어. 할 말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번 만남 때 내가 또 사과하고 갚아야지. 나할 말이 없어. 사과 안 해도 되는데 밥으로 이제 해주시면. 그래 밥 사야지. 저기 뭐냐 우리 활동비로 그건 안 하고 이건 내 사비로 쓸게. 밥은 밥은 내가 사비로 쓸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인간에 관한 음모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야 저기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 말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중성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지금 법적인 어떤 시스템적에 대한 그 모순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음. 결국에는 또 엮어야 되는 거야. 이 주제거리가 결국에는 민구 작가한테는 스토리화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예는 것처럼 공명에 관한 음모론이나 방금 얘기했던 뭐 동구바에 관한 음모론이나 결국에는 음모는 모든 데인데 결국에는 인간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엮을 거는 민구가 엮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큰 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범위,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환경, 뭐 음. 그런 것처럼. 근데
근데 나도 동구반은 사실 환경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치? 동구반은 친환경 소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일상? 이거 씨 하면서 내가 음모론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공부에 가는 음모론도 환경 관련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알바생과 업주와 소비자의 대립에 가는 음모론인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엮기 나름인 것 같아. 예를 들면 저기 뭐냐 층간소음도 지금 층간소음만 얘기해도 뭐 그게 뭐 환경에 관한 거야 했는데 내가 엮을 수는 있잖아. 예를 들면 뭔가 저기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엮는 거지. 예를 들면 저기 뭐냐 그 뭐냐 근데 여기가 그거든.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거 거시기야.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시기라서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어. 저기 뭐냐 까치산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는데 창문을 닫으면 여름에 덥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틀어. 그래서 에어컨비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기비를 지원해줘. 근데 환경하고 엮으면 에어컨을 많이 쓰면 가스가 분출되잖아. 저기 실외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잖아. 이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야 에어컨 안 돼.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창문 열고 삽시다. 난 까칠한 주민인데 아니 까칠한 주민인데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없어.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창문 닫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내건 거거든. 발생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환경은 다 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에게 말한 범주도 오케이인데 일단은 그것들을 는 거는 나는 민구 작가의 좀 몫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허구의 이거는 민구 작가의 몫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개개인적으로 뭐 이재영이, 황석현이, 박수현이, 김하영이 개개인적으로 갖는 약간 인식 있잖아. 저건 왜 그러지? 그냥 저건 왜? 해서 출발해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 응, 어렵네. 나는. 응. 어려워. 많이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럴 수 있어.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유한 거지 인식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연기할 때 그 인식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 원래 없는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나도 발견했어. 나는 되게 마치 사회 불만자인 것처럼 그런 인식이 좀 그렇더라고. 뭔가 뭐 불만 가득한 소리. 저거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난 이게 좀 강하더라고. 몰랐어. 난 강한 사람이었던 걸 이번에 깨달았어. 보는데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 있어? 저 핸드폰 편집 이렇게 쳐가지고 블로 이거 써요 블로. 블로? 맞아. 블로도 그 뭐냐 유튜버들이 블로로 유튜버 100만 구독자도 있어. 근데 뭐 이게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뭐 유료 버전 맞아 맞아. 편집이 간지나더라고. 하영이가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센스야 센스. 그냥 쭉 이어져서 하는데 나도 편집 좀 하고 싶어. 아이보이 있어 아이보이. 아이브. 여기 그냥 그래 너 아이패드 있으니까 아이패드 쓰는 게 있어. 내가 재영이한테 얘기해 줬는데 지금 그냥 애플에서 쓰는 공짜 그게 있어. 뭐지? 편집 프로그램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아이보이. 이게 아이브. 아이무비 말고 저기 딱 하나 더 있어. 프리미어 프로랑 저기 뭐냐 파이널 컷에 버금가는 무료 어플이 있어. 그 파이널 컷은 엄청 비싼데. 그 이름 뭐지? 아니 내가 그때 이재영한테 설명해 주는데 모하비인가? 그 이름 있는데 나는 지금 아이오비로 썼어. 어? 내가 추천해 줄게. 이거는 알면 좋을 거야. 여러모로 배우들한테 좋지. 나중에 자기 프로필 만들 때도. 모바비. 오바비? 모바비. 모바비가 진짜 쉬워. 그래서 아이무비로 할 바에는 모바비를 배워서 쓰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 사장님이든 뭐든 간에 자신의 채널을 갖고 있어야 돼 이제는. 판매를 하는 세상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보다 온라인의 채널로서 판매하는 세상이 될 거야. 자신을 판매하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은 모바비를 배우면 나중에 돈을 써서 뭐 파이널 컷이든 프리미어 프로든 하는데 좀 좋아져.
모법이 쉬워. 공짜고. 괜찮네요, 모바비. 어, 그거 모바비 배우면 쉬워. 응. 근데 유튜브 특징이 있지. 이제 황성애는 약간 저기 뭐냐, 뭐 등산 아저씨고, 컨텐츠가. 그리고 수연이는 약간 그 스터디 중이고. 나는 봤던 거 그냥 다 한 번씩 따라하는 거고, 여러분 것도 따라하고, 다 따라하는 거고. 이제 하영이랑 이제 재영이 약간 MG 느낌, 인스타 감성이고. 감성 있지. 맞아요. 등산이 뭐야? 뭐라고? 등산인 한 명. 등산. 등산. 왜 구도가 다 이래? 다 이런 식이야. 아, 네. 저 황성현입니다. 아, 예. 여기 왔고요. 아, 저는 낚시 왔습니다. 낚시. 등산 중. 그래서 나는 하나씩 따라했어, 다. 하나씩 따라했어. 그러면은 우리 이게 좀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는 뭘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당혹사처럼 뭔가 그런 어떤 컨셉을 잡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가 일단 중점인가요? 맞아요. 일단 11일에는 당혹사 컨셉의 촬영을 할 건데, 당혹사 컨셉의 촬영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뭐 각자 문제 카메라 침수훈련 기후환경 그거는 1인 1영상이에요. 이제는 의무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건 계속 해야 되는 프로그램. 각자 실천하고 그냥 계속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확실하게 11일 전까지 해야 되는 진짜 프로젝트는 각자 음모론을 갖고 오기. 각자 음모론을 갖고 오기. 근데 그게 11일에 촬영을 할 거니까 이거는 영상을 뭐 따로 찍을 필요는 없어. 각자 음모론을 갖고 오지. 그래서 당혹사를 봤으면 좋겠어. 당혹사에서 음모론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찍을 거야. 당혹사도 어떻게 페이크거든, 사실은. 음모론 제작진이 대본 다 만들어주고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거든, 사실은. 어.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각자의 그 스토리가 생기면은 그게 결국에는 옴니버스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 김한영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저기 뭐냐. 그게 마치 주 메인처럼 공연 영상을 쓰인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주 목적은 그 뭐냐. 나중에 민구 작가 7월초에 왔을 때 만들기 위한 자료인 거고 그리고 아까 내가 무슨 모순 우리들이 지금 찍었던 것들이 모순으로 나중에 활용하는 것처럼 나중에 활용하겠다 뭐 그런 거지 무조건 그것 때문에 공연을 쓰려고 찍는 목적은 아니야 촬영은. 응. 그러면 결국에 작가가 하는 거는 그냥 큰 틀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거죠. 맞아. 그치? 맞아. 맞아. 왜냐면 마치 내가 저기 뭐냐 시스피라시 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그냥 대충 모순적이고 뭐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사실은 이거였어. 이거는 필요가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밝히는 거고. 어, 알겠습니다. 음, 오케이. 이제 수연이 얘기하고 이제 저기 뭐냐 우리 거기 일정 좀 잡아볼게. 네. 진짜 별로 없어요. 오 스터디맘. 우선 우리나라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 좀 얘기. 환경 문제 중에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강원도에 뭐 시멘트 공장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바다로 물 보러 깨끗한 물을 보러 많이 가는데 그리고 강원도가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가 실제로 더럽다 이런 기사를 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고요.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음모론이 있는 게 환경부에서 지정한 CO 배출 허용 규제 그 기준이 있대요. 근데 그 강원도랑 뭐 충청도 지자체 시멘트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규제 범위가 되게 터무니없이 허술해서 그냥 대충 끼워 맞춰서 그 탄소 CO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환경 물질 오염 요소들을 더하지 않고 대충 뭐 3가지 정도만 더해서
그게 기준 범위를 넘지 않도록 어거지로 맞춘다. 그래서 환경부가 굉장히 문제이고, 그리고 강원도랑 충청도 그런 지방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자신의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건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그냥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무슨 대한민국 기후 위기 보고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오. 그게 있었어요. 이거. 그래서 근데 그냥 인상적인 것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한 거예요. 1054명한테 조사 요청을 보냈는데 1251명이 참여했고 221명이 중도에 포기해서 1000명한테 응답을 한 건데 이게 너무 그 응답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후 위기가 나의 일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답변이 한 70%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막또 그 뭔가 전기세를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좀 구체적으로 많았는데 아껴야 된다 생각한다. 전기료가 1만 원 이상, 1만 원 더 높아지더라도 자기는 전기세를 더 감축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응답이 되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40대, 50대에서 엄청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픈 마인드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랑 원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당연히 원전 발전 쪽에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훨씬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원전 가속을 더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육식을 줄이는 거에 대한 얘기도 질문이 있었는데 육식을 줄이는? 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그 동물권에 대한 얘기,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얘기 그런 거는 약간 좀 인상적이지 않아서 제가 여기 밑줄 안 거는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고기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생각도 있고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답변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죠? 이런 기록은? 저도 답변은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실천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 해결 그런 게 작년 겨울에 어떤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걸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냥 다 전략 1 온실 감소 감축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 뭐 무탄소 에너지 생산, 탄소 배출 원료 대체, 뭐 온실가스 저장 흡수해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거, 기후 적응형 도시를 설립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이런 게 막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멋들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광주시 전남 5개 시 지역에서 기후 위기 공동 대응해가지고 이제 5개 도시가 모여가지고 같이 비상시 생활, 뭐 공업 용수 이런 걸 어떻게 유연하게 재활용하고 다시 깨끗한 물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뭐 그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량 위기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작년에 약간 좀 신간으로 발간된 건데 거기서 뭐 그냥 말하는 게 에너지 적게 쓰기, 육식 줄이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하기, 비행기 타는 여행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물 사용 줄이기, 제철 농산물과 로컬 푸드 이용, 텃밭 가꾸기 이런 건데 10분 남았어. 너무 너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약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냥 정말 뚜렷하게 나라가 뭘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문제를 엄청나게 겪었고 이미 우리나라 중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말고 이렇게 점점 엄청 급전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랑 다르게 이미 이런 문제를 너무 겪었으니까 기후위기에 엄청 대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50년 더 빨리 뭔가를 해냈으니까. 개발에서 끝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랑 중국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너무 빨리 발전했고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마련할 대책이 없었어가지고 지들이 다 해놓고서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100년 안에 우리나라도 뭔가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게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 니네들은 이미 다 발전 다 해놓고 이제 다 했으니까 니네가 이제 와서야 기후 환경 지키자고 해놓지.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래만큼 더 하지만 그래서 베트남 이제 여기도 성장 수다니까 갑자기 너네 기후위기 그만 써. 너네 그만 써. 씨발 지들이 다 만들어놓고서 왜 지는 다 써놓고 왜 우리는 못 쓰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상 그것도 말이 많아. 한국들의 원리에 이걸로 입각한 부분이 있어. 이건 되게 많지. 이런 거 되게 많지.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아까 그 스웨덴 그 조그만 애기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 걔가 그랬던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그때 12살이었는데 그 여자애가 기후 환경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근데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쓸 자연은 왜 당신들이 다 뺏어가는 거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도 다 뺏어가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푸틴이라든지 미국 저기 막 했던 것들이 네가 스웨덴 그 좋은 나라에서 살아서 진짜 정말 행복한 그냥 꽃밭인 얘기만 하고 있네. 실상 그러면은 저기 지금 막 개발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네가 뭐 어떻게 저걸 할 건데 내가 저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아주 그런 기사 봤어요. 수단에서 보호원에 있는 애기들 갓난 애기 포함해서 엄청 애기 5살 미만 아기들이 60명이 그냥 떼죽은 기아로 그냥 죽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인간의 음모론 이런 걸 약간 좀 느낀 게 제가 요즘 최근에 막 유기동물 그 매장 그냥 매립해가지고 동물들 이제 막 아이러브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파양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 책임비 같은 거 10만 원, 20만 원 주고 그냥 파양하는 그런 애견샵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데려와서 애기들 팔기도 파는데 파양비를 받고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하고 이제 걔네들을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살아있는 애를. 그래서 목줄도 단체로. 그거 되게 많아. 그것도 있어. 동물 유기견 단체 중에서 유기견 안락사 없는 유기견 단체가 맞아. 그것도 많아. 그것도 근데 실제 안락사 없고 그냥 매립해 상체로. 그냥 매립해. 안락사 없다고 해가지고 보통 다 안락사 되잖아 시간 지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락사도 안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책임을 진다 했는데 다 그냥 매립시켜. 그냥 땅에다가 산처럼. 그냥 그 리드줄 묶여 있는. 그럴 거면 안락사를 하지. 그럴 거면 안락사 시키지.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스토리에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 그걸 동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와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수단에 있는 애기들은 너무 먼 이야기고 진짜 실제로 저랑 똑같은 인간이 죽었는데 와 미친놈들이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지금 나랑 똑같은 생물에 물론 나도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고 인간도 너무 사랑하지만 막상 또 뭔가 인간이랑 다른 결로 내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내가 실제로 피부로 맞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더 심각한 느끼네? 되게 스스로 좀 징그럽게 생각했거든. 그 애기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직도 굶주림에 죽어가는 애들이 나한테 멀게 느껴지니까 사람이 그런 논문도 있어요. 비건도 안 하는 사람들도 뭘 논문인데 그런 논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실제로 식물은 그냥 살아있지만 뭔가 인격이라든지 감정이 없잖아. 근데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식물이 실제로 잘리거나 죽을 때 비명을 지른대. 통각이 있어 실제로. 맞지. 그거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땅에 떨어진 거. 자두가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졌어. 진짜야. 비건 중에서 죽은 거. 아니 스케빈저 죽은 거. 죽은 거만 먹는 거야. 스케빈. 와 나는 사람들은 진짜 극단적인. 근데 또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극단적으로 또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먹이사슬에서 보통 누군가는 누군가를 먹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먹고 이게 먹이사슬 방향인데 당연히 사람도 뭘 잡아먹어서 할 수 있는 거지. 막말로 진짜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 거지만 뭐 그냥 진짜 자연 따지자면은 개도 먹을 수 있는 거지라고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못 먹는 것도 없기도 하고.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과격하게 개를 어떻게 먹어요? 맞아. 개는 키우는 건데 그럼 대신은 안 키우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돼지를 먹으면서 죄책감을 안 느껴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 거지. 모든 게 다 모순인 거지. 이거네 이거. 이거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 그들 서로 간의 싸움인 거야. 비건은 왜 니네는 고기 먹고 왜 그렇게 해? 그러면은 또 고기 먹는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니네 아보카도 하는 그건 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과격해지고 본인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도 그런 거 있잖아. 여기 혹시 기독교 있으세요? 종교 괜찮아. 기독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일부 과하게 포교를 하는 거 있잖아. 과하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도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기독교는 종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종파도 있지만 이렇게 사이비가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걔네는 개인 사업 같은 걸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해. 물론 다 문제가 있지. 가톨릭에서도 무슨 뭐 성에 대한 문제도 많고 불교도 테라를 타는 풀소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강압적으로 계속 포교를 하고 전쟁지역 들어가지 말라는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포교를 하다가 그건 문제돼가지고 왜 한국은 왜 저희를 그러세요? 안 구하러 옵니까? 우리는 이슬람에 가서 이슬람이라는 잘못된 종교를 우리 그걸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모든 것들은 그게 다 폭력인 거지 결국에는. 내 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맞아.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해보니까 결국에 나는 이 시스프라시랑 카오스페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엔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저거 완전 실패했다고. 사실 과해서 그런 거잖아. 과해서 더 많은 참치를 잡으려고 해서 더 많은 돌고래 잡으려고 해서 많이 공급이 많아져야지 그 가격이 싸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100을 만들 때 1000을 만들 때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똑같다면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원리라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 내가 그만큼 과하게 잡을 필요가 없겠지. 보여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사회의 어떤 우리의 지금 지구의 거의 90%의 나라들이 다 지금 이제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는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지구를 망치고 있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30초 남았네요. 죄송해요. 여기도 그런 말 있어요. 기후 위기에 관한 한 자본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나 한번 다시 초대해줘. 한 30분만 얘기하고 정리하게. 한번 나 초대해줘. 한 기회가 있어요? 몇 번? 아니 이게 한 사람당 40분밖에 안 되나 봐. 1시간밖에 안 돼. 원래 옛날에 코로나 때는 줌 1대1은 공짜였는데 바뀌었네. 돈 벌더니 줌. 이것도 음모야. 돈 버니까 바뀌잖아, 사람이. 옛날에는 공짜로 쓰더니만 이제 사람들 줌에 되게 익숙해지니까 뭐든지 줌을 하려고 하니까. 세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고민된다. 재영이 얘기 듣다 보니까 듣기 전에는 그냥 기후환경으로 수연이 얘기했다가는 진짜 기후환경이란 범위에서 음모론을 만들어야 될까 하다가 재영이 얘기 들으니까 또 범위를 안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수영이 얘기 듣다가는 기후환경 범위를 정할까 음모론을 하다가 재영이 얘기 들으니까 안 정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
음모론이든 환경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 뭐든지 인간의 그치. 모든 엮으면. 그래도 재료들은 그냥 우리 모든 그냥 인간에 가는 걸로 결국 그냥 하면 민구가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하네.